자, 이제 문제 31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형 반도체의 전기전도에 주된 역할을 하는 반송자. 우리가 P형 반도체인 경우에는 전공이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인 경우에는 전자가 주로 반송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여기 2번 전공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인 사가의 실리콘의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오족 원소들, 뭐 인이라든지 안티몬 이런 것들도 이제 집어넣게 되죠.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4번 안티몬이 해당됩니다. 안티몬, 비소, 인 이런 것들의 오족 원소를 넣어서 우리가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안티몬이 되겠네요.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구멍이거든요. 전공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결합전자가 이탈하게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답은 1번 결합전자의 이탈로 만들어지게 된다. 다음 중 SCR의 기호는 SCR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죠. 그렇죠? 그래서 SCR은 이렇게 다이오드처럼 되어 있는데 단자가 하나 더 있는 거. 그렇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로 되어 있는 거. 여기 2번 모양이 SCR의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인가? 여기 조금 전에 했던 거 요거. 게이트는 어떤 건가? P형, P형, 그 다음에 P형, N형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P형 반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노드 P, 게이트 P, 그 다음에 캐소드 N. 그래서 P형 반도체 2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과 같은 SCR 두 개가 이렇게 마치 반대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트라이액. 답은 2번.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게 하면은 이것이 교류 AC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이제 끝에 부르게 되는데 양방향 소자는 뒤에 A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라이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답은 3번. 예전에는 원래 SCR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또 최근에는 이 트라이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CR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교류 제어를 할 수는 있지만 트라이액보다 더 원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라이액에 대한 것들을 최근에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트라이액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번 주로 교류의 위상제어 소자로 사용된다. 이번에 교류의 위상제어용으로 사용되면 직류는 제어할 수 없다. 아니에요. 직류도 맘먹으면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직류, 교류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소자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 다 단자가 3개예요. 트라이액, GTO, SCR. 근데 1번의 SCS 이거는 4단자 사이리스터가 됩니다.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 자기가 켤 수도 있고 자기가 끌 수도 있는 거. SCR 같은 경우에는 켤 수는 있는데 끌 수는 없거든요. 켜고 끄는 게 모두 다 가능하게 되는 거. 이번에 GTO가 가능하게 되죠.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 전류 이상으로 유지 전류를 높일 수 있어서 게이트가 턴 온, 턴 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는 이걸 우리가 SC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지 전류라는 말 들어가죠.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일정 전류가 흘러야 턴 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게이트. 턴 온, 턴 오프가 가능한 소자라고 했죠. 그렇죠? 턴 온, 턴 오프가 가능한 거. 자, 이것은 GTO가 됩니다. GTO. 저는 유지 전류만 생각했네요. 트라이액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SCR을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다고 했었죠. 답은 3번이 해당되게 됩니다. 트라이액이죠. 그림은 전력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부분에 사용되는 거. 지금 가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단자가 하나, 둘, 세 개여야 되는 거예요. 다이약에서 신호를 줘야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주로 여기 있는 저항,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이 전동기의 속도 제어인데 사인파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적당한 거 뭐예요? 트라이액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죠.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는 거, 이거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전압을 감소시키는 효과, 입력 전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3번이죠.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대전류 고전압의 전기량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소호형 소자는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대전류 고전압에 자기 소호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GTO는 없고 여기 IGBT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전류를 제어하는데 유용한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반파 정류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라고 하면 직류전류 평균치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반파형이죠. 그렇죠? 반파 정류니까 입력한 것에 얼마? 0.4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입력한 것에 0.45 그러면 0.45가 뭐냐? 파이분의 루트 2가 0.45가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파이분의 루트 2 하게 되면 0.45니까 답은 4번이 맞게 됩니다. 반파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단 부하는 순저항 변압기 내 전압 강화를 5V 정도로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직류전압이 200V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200V인데 전압 강화가 5V니까 실제로는 205V 정도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입력했길래 곱하기 반파 정류 0.45를 하게 되면 이게 205가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에다가 0.45를 했을 때 205가 될까요? 여기 455인가요? 455 곱하기 그렇죠? 455 곱하기 0.45가 205가 될 겁니다.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전원전압이 200, 부하저항이 15이면 부하전류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자, 우리 정류회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에 반파, 여기 전파, 자, 여기 단상, 그 다음에 삼상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단상 반파일 때는 입력된 것에 0.45가 출력이 되고요. 전파는 0.9가 출력이 되고요. 삼상은 1.17, 전파는 1.35가 출력이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단상 반파니까 요거 0.45, 200V 곱하기 0.45 하게 되면 얼마? 200 곱하기 0.45 하면 90 나오겠네요. 그렇죠? 90에다가 저항이 10ohm이면 90V에 10ohm. I는 R분의 V. R이 10이니까 10분의 90 하게 되면 9A 흐르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교류전압의 실효값이 200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류전압 200 곱하기 단상 반파 0.45 하게 되면 얼마? 90V 출력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전파 정류의 회로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방향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가야 되는 것을 찾게 되면 됩니다. 예, A, B, C 1, 2, 3, 4 중에 어떤 건가요? 1, 2, 3, 4 중에 여기 1번이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1번이 방향이 맞게 됩니다. 답은 1번이 정류가 됩니다. 전파 정류 회로죠.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교류 입력이 100V이면 직류 출력은 얼마가 되는가? 단상 전파 정류 입력이 100이면 100 곱하기 0.9 하게 되면 90V 출력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입력 전원 전압이 자, VS는 VM 사인 세타인 경우 다음 그림의 전파 다이오드의 정류기의 출력 전압에 대한 평균치와 실효치를 각각 나타낸 것. 이게 여러분 평균치 하게 되면 직류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전파면 입력에다가 얼마 곱한 게 입력에다가 0.4 평균 전압 구하는 거죠. 평균전압이면 입력 곱하기 0.637이 되고 실효치는 0.707이 되죠. 그렇죠? 0.637인 거. 파이분의 2가 0.637이고요. 이 루트 2분의 1이 0.70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이거는 근데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정연파, 전파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지금. 실효치, 평균치 파이분의 2 실효값 그쵸? 여기 해당되죠. 다음 그림과 같은 정류회로의 전원전압이 200V, 부하저항이 10ohm이면 부하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200V 하게 되면 요거 뭐예요? 전파 정류회로죠? 200 곱하기 0.9 하게 되면 여기 90V가 걸리게 될 거고요. 이때 부하가 10ohm이면은 I는 R분의 V 하면은 9A가 흐르게 되겠네요. 답은 9A. 아이고 뭐야 90V 죄송합니다. 실수.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뭐야 라고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0.9니까 200이죠. 200 곱하기 0.9 하게 되면 180이죠. R분의 V 10분의 180 하게 되면 9A가 아니라 18A죠. 그렇죠? 답은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전파 정류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100V이고 점호각이 60도일 때 출력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양쪽에 전파 종류하기 때문에 자, 출력되는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0.45에 그 다음에 0.45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0.452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계산하게 되면 0.45 자, 입력된 전압 여기다 그대로 넣을 수 있어요. 100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이제 알파각이라고 해서 점호각 언제 몇 도일 때 이거를 턴 온 하게 되는지 코사인 60 코사인 60이게 되면 얼마입니까? 0.5죠. 그렇죠? 그러면 0.5 집어넣게 되면은 1.5예요. 1.5 곱하게 되면은 0.45 곱하기 1.5 하게 되면은 150이 되고요. 150에 0.45 하게 되면은 이게 67.5가 되는 겁니다. 답은 67.5V 되겠네요. 답 3번. 2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볼트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 값은 얼만큼이 되는가? 지금 보게 되면은 1.17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17은 삼상 반파에 해당합니다. 삼상 전파는 1.35에 해당되고요. 1.17 반파 3번. 삼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 값은 어떻게 되는가? 삼상 반파 1.17이죠. 답은 3번 1.17. 삼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출력 전압의 평균 전압 어떻게 되는가? 자, 아까 문제랑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아까는 삼상 반파고 이쪽은 삼상 전파예요. 지금 이게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삼상 전파는 1.35가 됩니다. 답은 1.35. 4번이죠. 60Hz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맥동 주파수는 원래 이렇게 파형이 있게 되면은 반파는 파형이 이렇게 반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만 있게 되는 거니까 반만 있게 되는 것이 삼상이니까 곱하기 3개. 그러면은 60Hz일 때 여기 60Hz일 때 하나만 남게 되고 요거의 3배니까 6 곱하기 3, 60 곱하기 3 하게 되면 180이죠. 근데 만약에 삼상 전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삼상 전파는 360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답은 2번이에요. 그림과 같은 전동기 제어회로에서 전동기 M의 전류 방향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게 턴온 되는 것이 S1 혹은 S4가 한 쌍이고 S2, S3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교류가 입력되는데 1, 4가 입력될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 3가 입력될 때는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1, 4든 2, 3든 항상 A 쪽에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항상 A에서 B로 흐르게 된다. A에서 B로 흐르게 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1번이 답이 되게 되죠. 그리고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의 컬렉터 전류 그래프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트랜지스터. A와 B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거냐? 여기서도 보게 되면 턴온이 항상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4가 한 쌍이고요. 1과 TR4가 한 쌍이고 그 다음에 TR2와 그 다음에 TR3가 한 쌍입니다. 1, 4, 3, 2, 3, 1, 4, 2, 3 답은 여기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기적인 장치를 자 한번 가볼까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이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꿉니다. 이 직류를 다시 다른 직류로 바꾸고 하는 것인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기 혹은 그냥 여기는 정류기로만 쓸게요. 직류, 직류, 컨버터. 다시 쓸게요. 자, 이게 자, 교류 직류는 정류기라고도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컨버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자격증 시험에서 하는 거랑 현장에서 조금 용어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인버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직류는 우리가 초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DC 초퍼. 자, 그 다음에 교류에서 교류로 이렇게 직접 주파수를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니까 교류를 직류로 정류기 혹은 컨버터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정류기 혹은 컨버터. 네, 컨버터도 조금
좀 그래요. 왜냐면 뭐 버크 컨버터, 부스터 컨버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기장치 우리가 정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장치를 우리가 인버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버터. 답은 3번이 되겠죠. 삼상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인버터를 이용한 속도 제어법은 인버터를 이용하는 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교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교류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주파수 답 4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여기 1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기 기기에 있는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문제 한 343문제 풀어보게 되면서 여러분 앞에서 직류기 할 때는 유도기 전력이라든지 이런 좀 풀이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뒤로 오게 되면서 동기기나 여기 무슨 부분이죠? 정류기 파트에 오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잘 보셨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바로 전기 설비로 넘어갑니다. 앞에 전기 이론에서 받으셨던 스트레스 기기에서 날려버렸는데 조금 남았다면 전기 설비에서 이제 완전히 날려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계속 가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